꼬리를 떠는 건 독이 있다는 걸 알려 적을 위협하는 까치살무사의 방어 전략. 시각과 청각이 예민하지 못한 까치살무사는 먹잇감을 찾기 위해 혀의 미뢰 세포를 이용합니다. 송곳니에서 흘러나온 독은 0.1초 만에 승부를 결정짓습니다. 구렁이가 상대를 제압하는 데 걸린 시간은 3분. 그러나 까치살무사는 0.01mg의 독으로 0.1초 만에 쥐를 제압합니다. 빠르게 퍼져나간 수백 가지의 독이 신경을 마비시켜 심장과 호흡을 정지시킵니다. 손쉽게 먹이를 제압한 까치살무사. 들쥐의 호흡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립니다. 독을 가진 자가 누리는 여유입니다. 치명적인 일격.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곳이 바로 야생입니다. 추석 무렵 어미살무사가 허물을 벗습니다. 새끼를 만나기 위해 몸치장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뱀이 알을 낳는 것과 달리 살무사는 몸속에서 체온으로 알을 부화시킨 뒤 새끼를 낳습니다. 알은 산짐승의 먹잇감이 되기 십상이지만 날 때부터 독을 갖는 새끼는 출생 직후부터 독립 생활을 할 정도로 강인합니다. 힘을 잃은 것은 밤새 4마리의 새끼를 낳은 어미. 옛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마치 새끼가 어미를 잡아먹는 것 같다고 해서 살모사라는 무서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살모사. 어미를 잡아먹기까지 해야 할 것 같은 야생. 그 야생에서 살아가기 위해 살무사는 화학무기 독을 만들었습니다. 꽃뱀이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유혈모기는 물가에 살며 개구리나 도롱뇽 같은 양서류들을 잡아먹습니다. 몸집이 큰 유혈모기는 왕두꺼비도 한 입에 집어넣는 위험한 포식자. 하지만 적이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는 사실을 파악한 두꺼비는 잔뜩 몸을 부풀려 저항합니다. 어디에서 이 같은 자신감이 생긴 것일까? 유혈모기는 예민한 혀로 다시 두꺼비를 살핍니다. 잠시 후 아무런 미련 없이 방향을 돌립니다. 두꺼비의 울퉁불퉁한 피부와 귀 밑 샘에 독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초여름의 시원한 소나기 소리에 무당개구리가 조심스레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보호색을 가진 무당개구리는 위장술의 1인자. 적이 나타나면 몸을 뒤집어 다른 동물인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빨간 배를 보여 독이 있다는 경고도 보냅니다. 계곡의 맑은 물에 주로 서식하는 무당개구리는 먹성 좋은 구렁이들도 꺼리는 먹잇감. 대체 무당개구리의 피부에서는 얼마나 강한 독이 흘러나오는 것일까? 제작팀은 약 20마리의 무당개구리를 하루 동안 넣어두었던 수조에
황소 개구리를 넣고 그 변화를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식성이 개걸스럽고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황소 개구리는 생존력이 뛰어난 편입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수조에 있던 황소 개구리 2마리 모두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무당 개구리의 독이 신경을 마비시켜 심장과 폐의 활동을 정지시킨 것입니다. 독이 없는 개구리들은 탄력적인 뒷다리를 갖습니다. 보통 1m에서 2m까지 멀리 뛸 수 있는 놀라운 점프력은 포식자로부터 도망을 칠 때 아주 유용합니다. 반면 두꺼비와 무당개구리는 피부에 독을 품었습니다. 공평한 자연의 법칙입니다. 독이 없는 동물들은 걸음걸이가 빨라진다든가 아니면 점프를 잘한다든가 아니면 위장을 잘한다든가, 또 비근한 예를 들어서 개구리 같은 경우는 두꺼비는 점프를 잘 못하잖아요. 무당개구리하고. 그러나 참개구리나 산개구리는 점프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독이 없는 관계로 상대 적을 만났을 때 빨리 도망을 가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동물들은 어떻게 독을 가지게 됐을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의 3분의 1이 모여있는 아마존은 독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곳입니다. 특히 원주민들이 독화살을 만들 때 이용했다는 화려한 색상의 독화살 개구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미 대륙엔 약 50여 종의 독개구리가 살고 있는데 일부는 10만 분의 1g만으로도 인간의 중추신경을 마비시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맹독을 갖고 있습니다. 대체 어디에서 이런 독이 생겨난 것일까? 40년째 독화살 개구리를 연구하고 있는 미국 국립보건원의 존 데일리 박사는 한 가지 답을 찾아냈습니다. 개구리 피부에서 독성을 가진 알칼로이드 성분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식물에서 볼 수 있는 성분인데 예를 들면 몰핀, 코카인, 아트로핀, 요신빈 같은 거죠. 개구리는 완전히 다른 독성물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먹이에서 온 거란 걸 알게 됐죠. 개미, 찐득이, 딱정벌레, 진해 같은 것들입니다. 독화살 개구리들의 독이 먹이에서 비롯된다. 지역이나 먹이에 따라 독이 진화할 수 있다. 자연의 독을 이용해 난치병 등의 치료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는 데일리 박사에겐 중요한 의미입니다. 언젠가 약이 될 수도 있는 독이 무한하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남미의 모든 나라와 태국, 호주, 마다가스카르의 개구리에서 새로운 화합물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40년간 모두 800여 개를 찾았는데 그중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독특한 독성분도 있었죠. 동물의 독 중 그 성분이 밝혀져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양서류의 일종인 영원을 연구하는 피터 루벤 박사. 그는 영원의 독이 인간의 신경 전달 체계를 차단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는 그 독이 진통제나 마취제로서의 개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느냐 먹히느냐. 야생의 생존 경쟁에서 독은 필수 요건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독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독성 영혼을 먹는 뱀들은 그 독에 대한 내성을 만들었고 영혼이 독성을 키우자 뱀은 더 강한 내성이 생긴 거죠. 이게 두 종 사이의 공진화, 바로 군비 경쟁입니다. 두꺼비들의 식욕이 왕성해지는 여름. 논두렁 한편엔 새끼에게 사냥을 가르치는 두꺼비 한 쌍이 보입니다. 올 봄에 태어난 새끼 두꺼비는 물방개의 크기에 엄두가 나질 않는 모양입니다. 이번엔 어미의 도전.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물방개의 독이 물속에 퍼져 두꺼비의 혀를 자극한 것입니다. 물방개는 두꺼비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치명적인 독을 갖진 않습니다. 하지만 적이 나타나면 머리에선 악취가 나는 흰 점액 물질이 분비돼 물방개를 보호합니다. 어렵게 또 한 번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방귀벌레라는 별명을 가진 폭탄 먼지벌레는 이름처럼 폭탄을 만들어 자신을 보호합니다. 위협을 받은 폭탄 먼지벌레. 몸속에서 화학물질들이 작용해 폭발을 일으키고 함께 독을 내뿜습니다. 한 번 폭탄 먼지벌레에게 당한 포식자들은 다시는 공격하지 않습니다.